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룬책입니다. 스스로 나는 정의롭다는 주술에 걸려든 통치자는 독재 유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후안 페루는 엘리트 의식으로 복지국가라는 주술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를 완벽한 복지국가로 타락시켰지만 집권 10년 동안 국가의 모든 부문이 무너진 아르헨티나는 그 뒤에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국민 모두가 국가에 기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페론이 내건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는 레닌과 스탈린, 심지어 히틀러와 무솔리니부터 온갖 이데올로기 부스러기들을 다 가져와서 자신의 정의론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철학을 정의주의라고 불렀죠. 나는 정의롭다. 나만은 정의롭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 나라 권력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후안 페론의 정의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정의를 실천한 인물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온갖 말들로 빠져나가려 애를 쓰고 있죠. 이미 그물 속에 든 고기가 됐습니다만 또 알 수 없죠. 세상은 하도 이상한 일들이 예사롭게 일어나니 그들이 유유히 바닷속으로 사라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제 방송을 올린 뒤에 배달된 신문을 보니 눈길을 끈 건 우선 장어집 회동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보도된 뉴스죠. 청와대가 작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련자 조사에서 지방선거 5달 전인 1월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그리고 서울서 온 인사와 현지 경찰까지 4명이 태화강 인근 장어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판단은 이 자리에서 김기현 시장 수사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서울에서 온 인사가 백운우 특감반이라는 민정실 소속 행정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인 백운우 전 비서관은 김기현 관련 첩보를 조작하고 생산하고 하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는 모든 과정에 인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사건의 중심인물이 된 것입니다. 선거에 개입한 중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사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사건으로 비화 중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방망을 쳤습니다.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2명의 특감반원은 특수관계인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으로 울산에 내려간 적은 있는데 고래고기 사건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한 업자 4명을 송치받은 검찰이 고래고기 21톤을 업자에게 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검경이 충돌한 사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른바 특감반원을 지켜 했던 정치 사찰과 선거 개입을 전면 부인한 거죠. 글쎄요, 노 실장 말대로라면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껏 압수했던 고래고기를 두고 검경 간에 벌어졌던 갈등을 알아보려 울산까지 갔다는 것인데 그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론도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하는 곳에서 왜 감찰반을 따로 운영했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밖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6명이나 근무했다는 이런 비선 감찰반이 왜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필요했는지요. 만에 하나라도 언론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 조직이 정치권 감찰을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건 역대 문민정부에서 없었던 불법 감찰 조직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검찰과 경찰에서 무려 15명이나 특감반원을 파견받아서 이 중에 9명은 반부패 비서관실에 그리고 6명은 민정비서관실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언제부터 수사기관이 된 것인가요? 버닝썬 사건 때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건도 관저가 됐다고 하니 그가 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지 알만합니다. 설마 이런 걸 내놓고 하고 싶어서 지금 공수처란 걸 만들려 하는 건 아니겠죠. 노영민 실장은 또 김기현 비리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보고받은 것은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받은 것 외엔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 9번 보고했는데 그중에 8번이 선거 지난 5월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노영민 실장에게 제가 묻고 싶군요. 알면서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노 실장도 정말 몰랐던 겁니까? 졸지에 사지에 내몰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도 오늘 언론에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그는 장집 회동을 명백한 허위 보도, 저급한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보도를 영문을 모르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허위 보도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라고 썼습니다. 그 장어집은요, 형사과 직원 회식 등을 위해 종종 찾던 곳인데 1월에 송철호 등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했더군요. 이거부터 묻죠. 요즘 경찰 형편이 정말 좋아졌는지 언제부터 형사과 회식을 그 비싼 장어집에서 하게 됐는지요. 어쨌든 황운하는 검찰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요, 윤석열 검찰을 이제 대놓고 반정권 조직으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다급해진 사람은 또 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천경덕 선임 행정관입니다. 이분도 변호사 출신이죠. 평소 국장이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그는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할 것을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라기보다 검찰이 이인걸 반장을 조사하면서 파악한 사실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재수가 청와대 모 인사로부터 인사 추천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다. 그렇게 들으면 또 유재수가 ABC 3등급으로 그 인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인사와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사를 결정했다는 게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바로 그 인사가 천경덕 행정관이라는 겁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유재수의 텔레그램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이승호 금융위 상임위원도 그런 과정으로 발탁되었다고 하는군요. 도대체 금융위원회 인사를 왜 인사수석실도 아닌 총무비서관실에서 한 것일까요? 천경덕 선임 행정관 역시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을 구하는 데 나섰습니다. 자신 구하기. 예, 그렇군요. 그는 자고 나니 유명해졌다는 시인 바이런의 말을 인용했다가 1시간 만에 지웠습니다. 천 행정관은 2012년 대선 때에는 담쟁이 펀드라고 불린 문재인 펀드의 운영팀장을 맡았고 2017년 대선 때는 더문캠이라는 곳에 총무팀장을 맡은 인물이죠. 둘 다 회계를 맞는 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믿는 최측근으로 통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오늘 대통령의 최측근 5인방이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유재수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물로 알려진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그리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덕 선임 행정관, 거기다 유재수를 부사지 경제부시장으로 추천했다고 소문이 나 있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이번에 김기현 선거개입 사건의 총지휘자로 언론에 소문이 나고 있는 백운우 등 5명입니다. 동아일보는 이 5명을 진문 중에 진문이라고 썼더군요. 진문이라니. 과거 4.13 총선 때 이른바 진박 5인방 생각이 납니다. 진박이든 진문이든 이런 선골 타령이 나오면요, 이미 그 진영은 부패가 가속화됐다고 봐야만 합니다. 자,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 뉴스도 좀 보죠. 언론의 포커스는 이제 민심의 방향입니다. 솔직히 친정부 언론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도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때 써먹은 합법적 의사방해 기술이라서 그런데 딱히 비난할 수만은 없죠. 더욱이 논란이 된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등도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한 것이고 이 필리버스터도 국회 선진화법에서 부활시킨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민식이법을 막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이 민식이법을 비롯해 민생 관련 법안은 본회의를 열기만 해주면 한국당도 반대 없이 처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민생 법안을 처리하면 그 직후에 나머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자연스레 12월 10일까지 밀어붙일 테니까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물 건너가게 되니까 말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말은 바로 하자면서 민생 법안을 막는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합니다. 199개 법안 중에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머지 법안은 다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죠. 민주당은 당연히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거짓과 술수로 피해 아동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군요. 이른바 지금 민식이법이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럴 정도로 다급한 법이란 말입니까? 그 법이 없어서 아이들의 목숨이 걸려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월이든 2월이든 언제든 할 수 있는 개정입니다. 마치 그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 나라 어린이들이 지금 당장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듣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계 룰인 선거법을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비상한 결단과 대응으로 한국당의 봉쇄 시도를 강력히 제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군요.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내세운 건 비정한 정치 결정판이라며 자신들이 불순한 음모를 가리기 위해 아이들 안전 관련 법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폐악질에 할 말을 잃었다. 폐악질. 참 북한 사람들이 가끔 쓰죠.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난 흉측한 짓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다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이쯤 되면 막 가자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치기 전에 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쏜 것이 초대형 방사포일까요? 아니면 탄도미사일일까요? 일본 아베 신조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왜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했느냐 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런 것이다. 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접목한 방사포다. 그러니까 방사포 발사대를 이용해서 쏜 탄도미사일이라는 얘기인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면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다시 대북 제재를 받게 되니 북한 발표대로 방사포라고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판에 웃기는 건 북한의 태도입니다. 북한은 오늘 중앙통신의 외무성 부국장이라는 자가 아베 신조를 맹비난했습니다. 아베 신조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데 대해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성 멘트를 날린 겁니다. 그는 아베 신조를 미국이 잘 보이기 위해 꼬리를 흔들고 재롱을 부리는 강아지다. 방사포와 미사일도 구분 못하는 전능하다. 보기 드문 기형하다. 정치 난정이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포용하겠다는 북한의 현재 수준입니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진우책이었습니다.